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초급 문제 풀입니다. 1번 문제 15부터 38까지 자연수 중에서 24 이하인 수를 모두 찾아서 몇 개인지 찾는 문제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할 수를 x라고 하면 24 이하는 기호로 표시하면 구해야 되는 수는 24보다 작거나 같다는 의미다. 이하라는 의미는 작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숫자는 25보다 작은 수 15, 16, 17, 23까지 다 셀르면 되겠죠. 손가락으로 15, 16, 17 이렇게 그렇게 계산하면 좀 없어 보이죠. 그리고 숫자가 100개가 넘어간다든지 1000개가 넘어간다면 손가락으로 못 셀르죠. 그래서 어떻게 숫자를 세르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1부터 100까지 숫자가 있다면 개수는 당연히 100개죠. 1부터 10까지는 당연히 10개고 1부터 100개는 당연히 100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1부터 100까지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고 더하기 1을 하면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큰 수는 마지막 숫자와 작은 수는 시작 숫자가 되겠죠. 연속적인 숫자일 때만 가능해요. 중간에 없을 경우에는 안 맞겠죠. 그래서 연속적인 숫자를 계산을 할 때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 시작되는 숫자를 빼주고 더하기 1을 해주면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가장 큰 수는 100이고 가장 작은 수는 1이니까 100 빼기 1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100이 나옵니다. 나이 계산할 때 주로 씁니다. 올해가 2023년이니까 2023년에서 여러분이 태어난 2012년을 빼고 더하기 1을 해주면 나이가 나옵니다. 12살이 되죠. 그런데 외국은 만 나이라는 걸 씁니다. 우리보다 한 살 적어요. 그냥 태어난 날을 빼주면 됩니다. 만 나이예요. 우리는 왜 한 살을 더 쳐주냐? 엄마 뱃속에 있었던 시간을 쳐주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 1년 정도 있죠. 그래서 잘못됐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생명체로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한 살이 많은 거고, 외국은 엄마 배에서 나왔을 순간부터 0살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생일이 안 지나면 10살입니다. 생일이 지난 사람만 11살이고 생일이 안 지난 사람은 10살이에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공식적인 나이는 모두 외국과 같이 만 나이로 하기로 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로 돌아가서 15부터 24까지 숫자의 개수를 구해보면 큰 수가 24고 작은 수가 15니까 24 빼기 15 더하기 1을 하면 되죠. 9 더하기 1이니까 10이 되고 몇 개라고 물어봤으니까 10개라고 답을 쓰면 될 것 같네요. 이번 문제 16초가 35 미만인 자연수 중에 홀수는 모두 몇 개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구해야 되는 숫자를 x라고 하면 16초가 35 미만은 기호로 16보다 크고 35보다 작다고 표시를 해야겠죠. 초과 미만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숫자는 17, 18, 19 쭉 가다가 어디까지? 34까지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개수를 구해보면 큰 수가 34니까 34에서 17을 빼고 더하기 1을 하면 되죠. 17이니까 17 더하기 1이니까 18입니다. 개수는 18개입니다. 그래서 홀수는 9개가 됩니다. 왜 9개죠? 숫자는 홀수와 짝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온 개수의 절반은 홀수고 절반은 짝수겠죠. 홀수 9개, 짝수 9개. 그래서 홀수가 9개가 됩니다. 그런데 숫자 개수가 19개 될 수가 있죠.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홀수가 한 개가 더 많든지 짝수가 한 개가 더 많겠죠. 홀수로 시작해서 짝수로 끝나면 같은데 홀수에서 홀수로 끝나면 홀수가 한 개가 더 많은 거고 짝수에서 짝수로 끝나면 짝수가 한 개가 더 많다는 거 기억해 두면 될 것 같네요. 3번 문제, 부모님과 식물원이나 박물관 이런 데 갈 때 요금을 내죠. 물론 아빠가 카드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알아서 계산을 해 주기는 한데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알아봅시다. 그러면 요금보다는 밑에 나이에 따른 소속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정리를 해보죠. 어린이는 8보다 크거나 같고 13보다 작거나 같겠죠. 이상 이하니까. 청소년은 13보다 크고 20보다 작고, 어른은 20 이상이니까 20보다 크거나 같고 65 미만이니까 65보다 작다. 8세 미만이란 말은 0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으면 무료고 65세 이상이면 65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료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초등학교를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따라서 무료냐 무료가 아니냐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입장료를 구해보죠. 진수가 몇 살이라고 했죠? 12살. 12살이니까 어린이에 들어가네요. 그러면 800원. 동생은 8살이라고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입장료는 800원. 아버지는 45세니까 어른이죠. 그러면 3,000원. 엄마도 43세니까 어른에 속해서 3,000원. 그러면 1,600원, 6,000원, 7,600원이 됩니다. 4번 문제. 유민의 학교 학생들이 몇 명인지 현재 모르는데 한 상자에 32개씩 들어있는 귤 6상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몇 명인지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상자는 32개고 몇 상자 필요하겠죠? 6상자. 그러니까 32개에다가 6을 곱하면 몇 개죠? 192개입니다. 그런데 상자를 생각해 보면 5박스는 꼭 필요한데 6박스가 다 필요한지를 몰라요. 귤이 다 들어가 있으면 192개지만 한 개만 필요해도 6박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구해야 되는 것은 5개의 상자부터 먼저 구해야 됩니다. 5개의 상자는 곱하기 5를 하면 160개죠. 160개는 무조건 필요한데 이 한 박스가 꽉 차 있어도 되고 절반만 있어도 되고 3분의 1만 있어도 되고 한 개만 있어도 되죠. 그래서 인원수는 160개에서 한 개를 더 더한 숫자랑 160개에서 한 박스 모두 더한 192개 사이에 숫자가 있으면 모든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61명 이상, 192명 이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번 문제. 우진의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가는데 버스 4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4번 문제랑 똑같은데 뭐라고 했죠? 몇 명 초과 몇 명 미만이라고 했어요. 앞에서는 이상 이하를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초과 미만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한 대는 27명이고 버스 4대는 27명 곱하기 4명이니까 108명이 최대 인원이 되겠죠. 버스 세대는 마찬가지로 꼭 필요하고 한 대가 더 필요하겠죠.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버스가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버스 세대 부르고 한 명 서서 가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고속도로 갈 때 무조건 자리에 앉아야 돼요. 안전벨트 매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버스 한 대를 더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한다? 버스 세대를 먼저 구해 본다. 그러면 곱하기 3을 하면 81명까지 여기 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82명부터 몇 명까지? 108명까지. 그래서 5학년 학생 수는 82명 이상 108명 이하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초과 미만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다시 초과 미만으로 바꾸면 82보다 작아야겠죠. 안 들어가야 되니까 81명보다 초과해야 되고 108명보다 커야겠죠. 109명보다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81명 초과 109명 미만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4번하고 같은 문제지만 이상과 이하, 초과 미만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요. 비교해 보라고 같이 냈습니다. 6번 문제 450 어떤 수를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냈더니 460이 되었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합을 구해보세요.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 나타내기란 말을 안 배워서 굉장히 어색해요. 저는 굉장히 어색한데 여러분들은 처음 배우니까 안 어색할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어쨌든 나타내기란 말은 한 칸 밑에서 뭔가 작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란 말은 어디서? 1의 자리에서 올림이나 반올림, 버림을 하란 얘기고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란 말은 10의 자리에서 올림, 반올림, 버림을 하란 얘기입니다.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란 말도 소수 둘째 자리에서 올림, 반올림, 버림을 하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나타내라고 하면 소수 셋째 자리에서 올림, 반올림, 버림을 한다. 그래서 한 칸 밑에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직접 1의 자리에서 10의 자리에서 올림이나 반올림, 버림을 하라고 하면 좋은데 지금 표현 방법은 나타내기가 표준이니까 요렇다는 거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반올림은 5보다 작을 경우 0부터 4까지는 버리고 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인 5부터 9까지는 올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450 얼마가 460이 됐죠. 10의 자리가 5에서 6으로 바뀌었어요. 뭐죠? 올림을 한 겁니다. 올림. 올림이 되는 숫자는 5와 9입니다. 그래서 1의 자리가 5와 9가 됩니다. 그래서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1학기 때 연속된 숫자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시그마라고. 시그마라는 것은 가우스란 분이 300년 전에 만드신 공식입니다. 몇 살 때? 8살 때 만든 규칙이래요. 선생님이 1부터 100까지 더하라고 했는데 가우스는 1부터 100까지 쓰고 거꾸로 100부터 1까지 내려서 썼어요. 그러고 보니까 두 개 더한 게 다 100일이었어요. 다 100일. 그래서 100일 곱하기 100 두 개니까 나누기 2 하니까 1부터 100까지 더한 숫자를 바로 구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시그마 공식이에요. 그래서 1부터 100까지 구할 때는 2분의 100 곱하기 101 하면 되겠죠. 그런데 1부터가 아니잖아요. 5부터예요. 5부터 9까지는 어떻게 풀면 되죠? 1부터 9까지 더한 거에서 1부터 4까지 더한 걸 빼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9 곱하기 10 빼기 2분의 4 곱하기 5가 됩니다. 나누면 5죠. 5, 9, 45. 나누면 2니까 10. 45 빼기 10이니까 35가 됩니다. 그냥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해도 되지만 이렇게 시그마 공식으로 풀어봤습니다. 시그마는 앞으로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식입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 이제 시그마를 배우게 될 텐데, 연속된 숫자를 더하는 값이에요. 얼마까지 연속된 걸 고등학교 때 배울까요?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 무한대까지 더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무한대. 상상이 안 되죠?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일단 시그마, 그냥 자연수를, 연속된 자연수를 더할 때는 시그마를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7번 문제. 7534를 반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와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의 차를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나타내기 어렵죠? 1000의 자리는 어디서? 100의 자리에서. 10의 자리는 어디서? 1의 자리에서. 한 칸 아래서 작업을 한다.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먼저 100의 자리부터 해보죠. 7534입니다. 100의 자리가 얼마다? 5다. 1000의 자리에서 뭐 하라고 했죠? 반올림 하라고 했어요. 5니까 올림이죠. 올림이니까 8000이 됩니다. 10의 자리는 1의 자리. 1의 자리가 4인데 버릴 거예요. 버리는 거는 숫자와 상관없어요. 무조건 버리면 돼요. 7530. 뭐 하라고 했죠? 두 개를 빼라고 했죠. 8000 빼기 7530을 하면 470이 됩니다. 8번 문제. 착한 하민이가 친구들한테 연필을 주려고 합니다. 22명에게 3자루씩이나 준대요. 뭐 좋은 일이 있나 봐요. 그러면 필요한 연필 수는 22명 곱하기 3이니까 66개가 필요하겠네요. 내 집에 연필이 없어요. 그래서 문방구 가서 연필을 사야 되는데 한 묶음에 10자루씩만 판다고 합니다. 물론 문방구에 한 자루씩 팔아요. 10자루씩 묶어서 팔지는 않는데 물론 파는 것도 있지만 한 개 사는 것보다 10묶음 사는 게 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많이 팔면 싸진다.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한 묶음이 10개니까 70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7묶음이 필요합니다. 한 묶음은 2,000원이니까 7 곱하기 2 하면 14,000원을 가지고 문방구를 가야 되겠네요. 9번 문제. 지연이네 감자밭에 감자가 132kg 출하가 됐답니다. 한 상자에 10kg씩 담아서 판다고 했어요. 한 상자에 10kg니까 132kg니까 13상자가 필요하고 2kg가 남겠네요. 2kg씩은 안 파니까 지연이네에서 먹어야겠네요. 그러면 13개 상자에 만을 곱하면 되겠죠. 13 곱하기 만 하면 13만원을 벌 수 있게 됩니다. 10번 문제. 상민이는 용돈을 이만큼 모았대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죠? 은행에 가서 10,000원짜리로 바꾸고 싶대요. 그러면 상민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동전부터 봅시다. 100원짜리가 24개, 2,400원이죠. 지폐는 1,000원짜리가 57개니까 57,000원입니다. 그러면 상민이가 가지고 있는 돈은 2,400 더하기 57,000이니까 59,40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얼마를 돌려줄까요? 만원짜리로 5개, 5만원만 줍니다. 600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9,400원은 가지고 다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 가기 전에 600원 더 모아서 가면 6만원 받겠죠. 그런 것에 사용하라고 문제를 낸 것 같네요. 남이 푼 걸 본다고 본인도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틀린 문제는 반드시 꼭 한 번 더 직접 풀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연속된 숫자를 더하는 방법, 시그마와 연속된 숫자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